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영어 교실입니다. 그동안 영어를 통해서 알파벳 이름과 그 알파벳의 소리값을 연습하고 요즘은 주제별 단어를 통해서 발음과 의미를 외우고 계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20분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영어를 배워가시는 분들은 곧 영어라는 언어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해 보자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표현하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연습. 첫 번째 시간으로 대명사와 비동사가 있는 문장 연습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 대명사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대명사란 pronoun, 프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프로. 남들보다 앞선 사람을 말하는데 이 프로라는 것이 앞선이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 명사보다 앞선 말, 이것이 프로나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름 대신 쓰는 말이다. noun, 이름인데요. 이름 대신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름보다 먼저 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는 무엇라고 불렀을까요? 그 부른 말이 바로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대화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 이 대명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 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소재가 생기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대화의 주체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 영어로 I. 그리고 상대방인 you가 있겠습니다. 너, 당신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각각 나와 너가 1대1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사람일 경우 I, you가 되고요. 두 사람 이상씩 대화를 할 수도 있죠. 두 사람일 때 내가 포함이 되면 우리가 되겠죠. we. 그리고 상대방이 두 사람 이상이면 you가 되겠습니다. you. 자, 물론 내가 너희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너와 대화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일 때 I, you, 두 사람 이상일 때는 we, you로 표현되고 자, 가만 보니까 상대방은 한 사람일 때나 두 사람 이상일 때나 모두 you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혹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두 you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대화를 할까요?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문법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한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인칭이란 말,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대화 소재로 세 번째, 사람일 경우입니다. 3인칭이 되는 거죠. 남자일 경우 그라고 표현하면서 he, 그녀는 she가 되겠습니다. he, she. 자,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은 it로 표현합니다. it. 더 방대한 것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에. 두 개 혹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they,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8개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또는 7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I, you, we, you, he, she, it, they. 자, 이 의미들이 대명사입니다. 사람 대신, 자, 이름 대신 쓰는 말. 자, 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죠.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캐서린 대신에 나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가 캐서린은 영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계속 캐서린은 이렇게 하지 않죠. 대신 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때 쓰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I am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 이 대명사들 잘 구분해 주시고요. 대명사를 주어로 놨을 때 뒤에 동사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 중에 비동사가 올 때를 연습해 봅니다. be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모든 동사, 행위를 나타내는 말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다, 먹다,
걷다, 운동하다라는 어떤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be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결국 존재라는 개념이 설정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e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그리고 be라고 하는 단어에 항상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영어에서 시간을 구분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행위로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동사가 시간 개념을 표현합니다. 그 어떤 단어도 시간 개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동사만이 시간을 표현해서 말하는데 be도 동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의미로는 이다, 있다, 되다입니다. 이다, 있다, 되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뭐뭐라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상태일 때는 이다라고 표현하고 뒤에 어떤 장소가 놓이게 되면 있다로 해석이 되겠죠. 또는 되다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자, 대화 주체에 따라 비동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어떻게 동사를 다르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be는 am으로 바뀌어서 I am. 나는 이다, 나는 있다, 나는 되다 의미가 되겠죠. 자, 상대방이 왔을 때 you are. 자, you be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you are. 자, 이렇게 각각 한 사람일 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일 때는 we are. 상대방도 you are 같게 씁니다. 결국은 비동사는 두 사람 이상이 오면 항상 are로 쓰게 되겠습니다. are. 자, 대화 소재가 있습니다. 그가 왔을 때는 he is. 그녀가 왔을 때는 she is. 자, 그는 입니다. 그는 있습니다. 그는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it is. 그것은 입니다. 그것은 이다. 그것은 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두 사람 이상, 두 개 이상일 때는 they are. 자, 똑같죠? You are, we are, they are. 자, 이 개념을 머리에 넣어 두시면서 자,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사가 시간을 구분해 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가장 크게는 현재, 과거, 미래. 물론 시간 순으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장을 연습해 보고요. 또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시간을 분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행동이 어디까지 끝났고 진행되고 이런 형태에 따라서 12가지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12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12시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문장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문 또는 일반문, 보통문이라고도 합니다. 의문문, 뭐뭐입니까? 물어볼 때 쓰는 문장, 의문문. 그리고 뭐뭐 아니야,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부정할 때 부정문. 그리고 부정 상태에서 질문할 때 뭐뭐가 아닙니까? 아니니? 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자, 이 네 가지 문장 형태를 가지고 또 12가지 시간을 나누어서 표현을 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장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명령문인데 긍정 명령문이 있고 부정 명령문이 있습니다. 명령문 한마디로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것, 또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문, 부정 명령문은 항상 현재만 합니다. 우리가 12가지 시간을 나누어서 표현하는데 명령문은 현재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령문을 너 갔어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만 가능하다는 것. 이 개념을 가지고 문장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긍정문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명사와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인데요. 현재이면서 또 단수 형태일 때 연습해 보겠습니다.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개를 의미합니다. 영어에서는 한 개와 두 개 이상을 구분해서 그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모두 각각 다르게 표현하면 언어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한 개와 두 개 이상으로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수, 두 개 이상일 때 복수라는 의미로 쓰죠. singular, plural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우리말로 단수, 복수라고 합니다. 먼저 긍정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순과 영어 순으로 구분해서
해볼 텐데요. 우리말과 자, 영어에는 자, 언어라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가 그대로 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문화의 차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는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영어로 막 바꿔볼게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영어수는 나가 놓이고요. 자, 선생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입니다가 옵니다. 자, 우리 이다 있다 되다 개념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생님, 나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자, 머리에서 빨리 와닿지 않는 문장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 순으로 단어가 나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한국어의 나, 그 다음에 는이라고 하는 말 조사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토시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이 토시가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나라고 표현하고 문장의 맨 앞에 놓이게 됩니다. 자, 맨 앞에 놓이는데 만약에 문장의 맨 뒤에 놓였다 그러면 성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어의 토시는 나의 뒤에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는이라는 말이 뒤에가 있어도 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은 주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 토시가 한국어에는 있고 영어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 teacher인데요. 자, 이 말이 셀 수 있어? 셀 수 없어? 라는 개념을 반드시 넣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선생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어색하죠. 나는 선생님입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반드시 한 명이면 하나라는 개념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완전한 영어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I 입니다 표현 배웠죠? 내가 올 때 am이 온다고 했습니다. I am 하나의 개념을 꼭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란 단어를 넣어줍니다. I am a teacher. 줄여쓰기도 합니다. 나와 am을 줄여서 비동사를 줄여서 I'm 이렇게 줄여쓰기도 합니다. I'm a teacher. I'm a teacher. 자, 완전하게 문장을 써보면 I am a teacher. I'm a teacher.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게 영어 문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우리말에는 수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 나는 하나의 선생님입니다. 어색하죠?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콱 심어주시고 영어 문장을 말하거나 쓰면 되겠습니다. 또 볼까요? 당신은 학생입니다. 당신은 학생입니다. 자, 바로 영어로 리셋 할 수 있을까요? 당신. 자, 토시 없습니다. 입니다가 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라는 개념 넣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당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학생이라는 말이 오겠죠. 자, 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당신이란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존재해야 있어야 그 다음에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영어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You are a student. 그렇죠? 자, 영어 문장 만들기 너무 쉽죠? 줄여쓰기도 합니다. You are 줄여서 your. A가 줄었기 때문에 아 발음이 생략되겠죠? You're a student. You're a student.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말은 당신은 학생입니다 라고 해서 소리값이 높낮이가 그렇게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모음의 강세를 제1강세, 제2강세 우리가 배웠었죠. 문장 속에서도 이게 바르게 되는데요. You are a student 이렇게 평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You are a student 이렇게 굴곡이 있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아닌 상태이죠.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이렇게 의도적으로 높낮이를 주면서 발음해야 완벽한 영어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지만 지금부터 이런 연습을 하셔야 유창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의사입니다. 자,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 영어수는 그, 토시 없죠. 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사. 만들어 볼까요? He is a doctor. 네, 닥터라는 이름, 자, 단어만 알면 되겠죠? He is a doctor. 줄였습니다. His a doctor. He's a doctor. 완전한 문장으로 He is a doctor. He's a doctor. 예, 재미있죠? 자, 그녀는 누굴까요? 가수입니다. 자, 가수란 말 우리 하나의 가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영어는 그녀는, 자, 는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니다. 있어야 되겠죠, 먼저. 그리고 하나의 가수라고 하는 형식으로 놓이게 됩니다. She is a singer. 자, sing이라고 하는 노래하다에 er이 붙으면 사람이 되어서 노래하는 사람, 가수입니다. She is a singer. she와 is 줄여 쓰는 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she's a singer. 자, 완전한 문장으로 she is a singer. she's a singer. 잘하셨습니다. 계속 연습해 봅니다. 그것은 고양이입니다. 자, 그것은 고양이입니다. 네, 영어로 바꿔볼까요? 그것, 토시 없고, 입니다. 있습니다. 하나의 고양이. 자,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 it. 입니다. is. 하나의 고양이, cat. 줄였습니다. it's a cat. 자, 문장 만들면 it is a cat. It's a cat. It is a cat. It's a cat. 단어와 단어 사이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죠. 띄었을 때는 알파벳 하나 정도 들어가는 간격으로 띄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It is a cat. It's a cat. 자, 여러 번 문장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자, 그것은 양파, 하나의 양파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양파입니다. 영어순 보겠습니다. 그것, 토시 없고, 그 다음에 입니다 와야 되겠죠? 양파 하나 셀 수 있습니다. 자, it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와야 되겠죠? 양파. 볼까요? It is a. 자, 써야 되는데 다른 말 맞죠? Onion. It is an onion. 줄였습니다. It's an onion.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일 때 어를 쓰자면서요. 그런데 왜 on입니까? 자, onion 보면 첫 소리가 모음이 왔습니다. 자, 모음인데요. 자, 이렇게 뒤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모음일 때, 자, 모음이 아닌 모음 소리일 때입니다. 여기에 자음이 와도 모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럴 때 또는 모음이 왔는데 또 자음화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음 소리일 때 모음과 모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음 중에 가장 약한 소리인 n을 넣어서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on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모음 소리라는 것, 모음이 아니라 모음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정확한 영어 발음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완전한 문장 It is an onion. It's an on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예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네요. 영어수는 나, 토시 없고 입니다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쁜이 옵니다. 자, 우리는 나는 예쁩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는 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쁜지 안 예쁜지를 표현한다는 거죠. 존재가 가장 먼저인 겁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라는 말은 명사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둥근, 빨간, 맛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의 개념은 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사처럼, 즉 셀 수 없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I am pretty. 예쁜 그 자체만 옵니다. 앞에 어나 언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줄여 쓰기도 하죠. I'm pretty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 am pretty. 그러니까 처음 영어를 배울 때 I am a pretty. 자, 뒤에 오는 단어는 모두 어와 언을 쓰는 거야 라고 머리에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문장이 틀리게 되겠죠. I am pretty. 아, 뒤에 단어 pretty는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를 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I am pretty. I am pretty. 당신은 영리합니다. 자, 영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토시 없고요. 있어야 되겠죠? 입니다. 그 다음에 영리한. You are smart. 자, smart란 말도 형용사기 때문에 어를 쓸 수가 없겠죠. 줄였습니다. You are smart. You are smart. 자, 그는 키가 큽니다. 영어수는 그는 토시 없고 그라고만 와야 되겠죠. 입니다. 존재한 다음에 키가 큰지 작은지 결정된다는 얘기죠. 키가 큰. 영어수는 he is tall. he is 줄여서 his. tall. he is tall. he is tall. 그녀는 행복합니다. 영어수는 그녀만 오겠죠. 토시 없고 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She is happy. She is happy. She is a happy. 틀린 문장이 되겠죠. 줄였습니다. She is happy. 너무 간단하죠. 아, 영어가 이렇게 쉽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는 탐입니다. 탐이라는 말이 왔어요. 탐 사람 이름이죠. 영어순 그 토시 없고 입니다. 그 다음에 탐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이름인데 유일한 것, 유일한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라는 개념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죠. 그래서 굳이 또 하나의라는 개념을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대신 유일한 것을 어떻게 구분한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서울, 코리아, 또 데이비드 이렇게 전부 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아, 유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또 영어의 한 규칙입니다. 그러면 he is, 자, 어가 쓸 필요가 없죠. Tom, he is Tom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 is a Tom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He is Tom. 줄여 쓰기도 하죠. He's Tom. He's Tom.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쉬운 문장이지만 영미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는 문장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이렇게 대명사, 비동사가 있는 문장인데요. 현재형이면서 복수, 두 사람 이상일 때의 표현을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and see you next time. Bye.